진성그룹 본사 32층 전략기획 U팀의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원에 휩싸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바닥을 비추었고 수십 대의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펜 소음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직원들은 저마다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경은 모두 사무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자 한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주변의 소란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세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 보였다. 한유진은 전략기획팀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팀 내에서도 아니 회사 전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였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늘 단정한 오피스룩에 화장기 없는 얼굴, 차분한 말투와 조용한 성격 탓에 그녀의 존재감은 실제 능력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곤 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깔끔했고 오직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전문 서적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가 가득한 화면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사람들은 메신저를 통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간간히 유진을 향해 동정이나 경멸이 섞인 시선을 던졌다. 내일 오전에 있을 전체 임원회의가 모든 이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 회의의 중심에는 바로 한유진이 있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오리온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 책임자로 그녀가 지목된 것이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이제 그녀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진수 팀장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슈트를 빼입은 그는 잘생긴 얼굴에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사무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닿자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일부러 유진의 자리로 다가가 책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이 가득했다. 한유진 씨, 내일 회의 준비는 잘 돼가 너무 걱정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비록 그 대가가 좀 클 뿐이지.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팀원들이 억지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 팀장은 유진이 입사했을 때부터 사사건건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혀왔다.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인맥에 비해 묵묵히 실력으로 인정받는 유진의 존재가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번 오리온 프로젝트는 그에게 있어 눈에 가시 갔던 유진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함정을 팠는지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증거는 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의 조롱이나 위협에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팀장님, 준비는 끝났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박진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유진을 쏘아보더니 그래 끝까지 담담한 척해봐. 내일 회의장에서 울면서 빌어도 소용없을 테니 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박진수가 사라지자 유진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신입사원 이민지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제가 보기엔 데이터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지는 유진의 실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런 민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민지씨, 마음 써줘서 고마워.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민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다.
사실 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오리온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데이터가 미세하게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찾아낼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정교한 조작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의 예측 모델에 오류를 심어 단기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디지털 발자국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유진이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원본 데이터를 복구하고 조작의 증거를 찾아냈다.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이토록 깊은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 박진수 팀장 외에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거짓 데이터가 발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떠넘겼다. 그는 유진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제대로 반박조차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유진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그녀는 약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에 힘을 낭비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녀는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 숨을 고르듯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수가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그래서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은 채 묵묵히 모든 비난을 받아들였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술렁였다. 내일 있을 거대한 이벤트를 앞둔 관중들처럼 사람들은 유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즐길지에 대해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해고당하는 것에 돈을 걸기도 했다. 그들에게 한유진의 추락은 지루한 회사 생활에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모든 행동에는 군더더기 없는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들자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동정의 눈빛 통쾌함에 빛나는 눈빛, 그리고 무관심한 눈빛들이 뒤섞여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박진수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앉아 패배자의 쓸쓸한 퇴장을 감상하는 승리자처럼 그녀를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자신에게 다가와 용서를 빌거나 최소한 원망의 눈빛이라도 보내주길 바랐지만 유진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빌딩 밖으로 나온 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거대한 진성그룹의 빌딩이 그녀의 등 뒤에서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야망을 품고 드나드는 저곳에서 진실과 능력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정글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졌다.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순간이.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시에 출근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는 전날과 달랐다. 그것은 결전의 날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과도 닮아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박진수 팀장이 다가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오늘 발표할 자료다. 네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는지 내 입으로 직접 보고하게 될 거야. 마지막 기회이니 제대로 연기나 잘하라고.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진은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완벽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거짓된 분석 결과들이었다. 박진수는 그녀가 이 자료를 보고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분노하며 반발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반응에 김이 센 박진수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저런 태도가 현실을 부정하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멋대로 결론지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전략기획 2팀의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로 향했다. 유진도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4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진성그룹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회사의 모든 최고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회장 직속의 비서실 인원들까지 배석한 그야말로 살벌한 분위기였다. 유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보였다. 박진수는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유려한 말솜씨로 오리온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한유진의 치명적인 실수가 어떻게 모든 것을 망쳐놓았는지 극적으로 묘사했다. 스크린에는 그녀의 이름이 찍힌 보고서와 조작된 데이터 그래프가 번갈아 나타났다. 그는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단 한 명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직원 때문에 우리 진성그룹은 수천억 원의 손실과 함께 해외 파트너사와의 신뢰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임원들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유진을 노려보았다. 몇몇은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비난의 말을 던졌다. 저런 직원을 어떻게 믿고 프로젝트를 맡겼나. 당장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모든 화살이 그녀에게로 향하는 순간 박진수는 유진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넸다. 한유진 씨, 이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실수를 인정하고 사죄하시죠. 그게 회사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겁니다. 그는 유진이 울면서 무릎이라도 꿇을 것이라 기대했다. 유진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했다.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가장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 진성그룹의 젊은 CEO 강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짧은 순간 그와 시선을 마주친 뒤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이제 곧 길고 지루했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한유진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다. 경멸 조롱,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오히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를 만큼 명료하고 단단했다. 이 자리에 보고된 오리온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제가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제출한 버전과 다릅니다. 순간 회의실에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예상했던 눈물의 사죄가 아닌 정면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박진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유진의 목소리를 짓뭉개려는 듯 크고 오만했다. 지금 와서 그런 변명을 한다고 누가 믿어줄 것 같습니까? 여기 시스템 최종 수정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정한 사람은 바로 한유진 씨 당신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시스템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한유진이라는 이름과 최종 수정 시각이 모든 임원들의 눈에 똑똑히 박혔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회의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증거가 저렇게 명백한데 무슨 헛소리야. 궁지에 몰리니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군. 임원들은 혀를 차며 유진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박진수의 얼굴에는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의 회장이 직접 그녀의 해고를 명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박진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테이블 상석에서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남자 CEO 강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어 소란스럽던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곧고 긴 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을 가로질러 걸어오기 시작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진성그룹 내에서 얼음의 황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창업주의 외손자로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CEO 자리에 올라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었고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그런 그가 지금 모두의 앞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평사원 한유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침착했지만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압축되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유진의 바로 옆에 섰다. 당황과 불안감에 휩싸인 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지훈은 박진수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가볍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을 읽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곧이어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박진수 팀장의 보고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그의 선언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혹시 오리온 프로젝트와 관련된 더 큰 문제라도 터진 것인가? 모두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찰나 강지훈은 자신의 손을 들어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은 말을 내뱉었다. 한유진 씨는 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강지훈과 유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1초, 2초, 3초가 흘렀을까? 마침내 상황을 파악한 누군가가 낮은 탄식을 터뜨렸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회의실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뭐라고? 지금 CEO께서 약혼 발표를 하신 건가? 저 한유진이라는 직원하고 말도 안 돼. 경악과 불신 충격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회의실 전체를 뒤덮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진수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은 살짝 벌어진 채 굳어버렸고 자신만만했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한유진이 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감히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강지훈 CEO의 약혼자라고. 그의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해버렸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계획과 함정이 CEO의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모욕이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지훈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모든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따라서 오리온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사항은 처음부터 제가 직접 재검토할 것입니다. 한유진 씨에 대한 모든 징계 논의는
이 시간부로 전면 무효이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억측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선전포고였다. 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이상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굳어있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이끌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길을 비켜주었다. 진성그룹의 얼음 황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던 한 여직원의 손을 잡고 나가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임원들은 저마다 옆 사람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언제부터 두 사람이 저런 사이였지? 그렇다면 오리온 프로젝트의 진실은? 모든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직원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그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어버렸다.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나와 CEO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고요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한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큰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모두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멈춰서서 두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인 채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의 등 뒤로 경악과 불신이 가득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강지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유진 역시 고개를 굳건히 든 채 그의 보폭에 맞춰 묵묵히 걸었다. 마침내 진성그룹의 최고층 오직 CEO와 극소수의 임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집무실에 도착했다. 지문 인식과 홍채 스캐너를 통과하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집무실 내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이 검은색과 회색을 기조로 한 미니멀한 인테리어.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공간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을 올가매던 외부의 시선과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잡고 있던 유진의 손을 놓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보호하던 온기가 사라지자 유진은 순간적으로 허전함을 느꼈다. 집무실 안의 공기는 복도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공적인 관계가 아닌 계약으로 묶인 두 남녀 사이에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었다.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희미한 질문을 담고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강지훈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대답했다. 박진수 팀장의 배후에는 내가 모르는 이사들이 얽혀 있어. 단순히 데이터 조작을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 그들이 다시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도록,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지.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마치 체스판의 다음 수를 설명하는 것처럼. 내 약혼자라는 타이틀은 회사 내에서 그 어떤 비난과 의혹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해줄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야. 유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두 사람이 맺었던 비밀 계약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나 연애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철저히 양가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정략 약혼이었다. 지훈의 할아버지와 유진의 할아버지는 평생의 동지였고
그들은 손주들이 서로의 곁을 지키며 거대한 진성그룹을 함께 이끌어주길 바랐다. 지우는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외삼촌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유진은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키고 병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 계약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한 가지 조건에 약혼에 동의했다. 회사 내에서는 철저히 서로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 유진은 CEO의 낙하산이라는 꼬리표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지훈 역시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기에 그 제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계약을 스스로 깨뜨렸다. 유진은 복잡한 심경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계약은 지훈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 우리는 이제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동맹이니까. 그들이 집무실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동안 진성그룹 전체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CEO와 평사원의 약혼 발표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대박, 신데렐라 스토리 실화냐? 한유진이 도대체 누구야? 완전 듣보잡 아니었어.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CEO님이 저런 평범한 여자랑 결혼할 리가 없어.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측을 쏟아냈고 유진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전략기획 2팀의 사무실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분위기였다. 이민지는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팀원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대상이 하루아침에 회사의 예비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물론 박진수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그는 짐승 같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박진수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냉철하고 완벽한 강지훈 CEO가 저런 별 볼일 없는 계집애에게 빠졌을 리가 없다. 이건 분명 한유진을 감싸기 위한 쇼 연극일 뿐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이건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낸다면 CEO가 전 직원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는 강지훈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은 위기를 극복한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기 어린 생각에 사로잡힌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진성그룹의 감사팀에 있는 그와 비밀리에 손을 잡고 있는 인물이었다. 나다. 지금부터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해. 출신 학교, 가족관계 재산, 주변 인물.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봐. 분명 뭔가 나올 거야. 그리고 강지훈 대표의 최근 행적도 같이 알아봐. 두 사람이 정말 만나는 사이였는지 증거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다시 CEO의 집무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길었던 대화를 마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아마 우리 관계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어떻게든 증거를 찾으려 하겠지. 당분간은 진짜 약혼자처럼 행동해야 할지도 몰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진성그룹의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버렸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던 풍경이 지금은 마치 자신 이코레카라 싸워야 할 거대한 전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평온함을 넘어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계약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동맹이 맺어졌다.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CEO의 폭탄 선언이 있은 다음 날, 전략기획 2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유진을 벌레 보듯 하던 팀원들은 이제 그녀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억지로 짜낸 듯한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수 팀장은 병가를 냈다는 소문과 함께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마치 주인을 잃은 왕좌처럼 공허하게 비어 있었다. 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이 어색하고 위선적인 분위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자리로 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는 곧장 기획관리실에 오리온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원본 데이터와 서버 접속 로그 기록을 요청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결제 라인을 거쳐야 하거나 아예 거부당했을 이 요청은 불과 10분 만에 최고 등급 보안 인가 승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진의 컴퓨터로 전송되었다. 강지훈의 약혼자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실로 막강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완벽히 차단한 채 오직 모니터 속의 데이터에만 집중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였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규칙을 찾고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거짓을 가려내는 일. 그녀에게 이것은 일이라기보다 일종의 지적인 유희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수가 심어놓은 거짓 데이터를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원본 데이터에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유진은 자리를 지켰다. 거대한 사무실에는 오직 그녀의 키보드 소리와 서버의 낮은 펜 소음만이 울려 퍼졌다. 조사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첫 번째 벽에 부딪혔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일부 데이터가 특수 암호화된 서버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CEO 직속 감사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보안 구역이었다. 그녀의 접근 권한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잠시 망설이던 유진은 보안 메신저를 열어 단 한 사람 강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리온 프로젝트 3번 서버 7번 섹터 접근 권한 필요.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차이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5분간 임시 마스터키 발급, 흔적 남기지 말 것.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화면에 복잡한 문자열로 이루어진 암호키가 떠올랐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와 그녀의 새로운 관계 방식이었다. 그녀는 전장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첩보원이었고 그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길을 열어주는 막강한 사령관이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을 열자 그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박진수가 단순한 데이터 조작으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것은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범죄의 일부였다. 그녀는 서버의 데이터 총량을 확인하던 중 아주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전체 용량의 0.01% 되지 않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사소한 차이였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그녀의 직감은 그 작은 차이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유령 파일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즉시 숨겨진 파티션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광활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시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여러 겹의 보안 시스템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무의미한 문자의 나열이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임을 직감했다. 문제는 이 파일에 걸려있는 2중 3중의 암호였다. 해독 프로그램을 돌리자 예상 소요 시간은 72시간으로 표시되었다. 내일 아침이면 박진수 측에서 이상을 감지하고 이 파일을 영구 삭제해버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몇 시간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 직접 암호 해독에 나섰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암호의 구조를 파악해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이 마침내 그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유령 회사들과 맺은 수십 건의 허위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박진수는 오리온 프로젝트를 방패 삼아 프로젝트 예산의 일부를 유령 회사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장부에는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니셜과 날짜 금액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은 그 이니셜들을 진성그룹의 임원 명단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박진수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던 몇몇 임원들과 심지어 회장 직속의 감사팀 일부까지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얽혀 있었다. 그들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는 탐욕스러운 쥐들이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화면에 경고창이 번쩍였다. 외부에서 서버 데이터 삭제 시도 감지, 박진수 측에서 마침내 그녀의 침입을 눈치챈 것이다. 데이터 삭제 진행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를 악물고 방금 해독한 비밀 장부 파일을 자신의 개인 보안 드라이브로 옮기기 시작했다. 10%, 30%, 70%. 다운로드 그래프와 삭제 그래프가 마치 목숨을 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올라갔다. 마침내 다운로드 그래프가 100션에 도달하는 순간 그녀의 화면 전체가 검게 변하며 All Data Deleted 라는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단 몇 초만 늦었더라면 모든 증거가 영원히 사라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유진은 긴장이 풀리면서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터 서울의 아침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손에 들린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박진수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진성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였다. 그녀는 보안 메신저를 열어 강지훈에게 다시 한번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찾았어요. 조용한 방역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서버의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박진수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IT 부서에 심어놓은 자신의 정보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해온 소식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 금고를 열었고 내용물을 챙겨서 유유히 사라진 뒤 불을 질러버린 꼴이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한유진. 그리고 그녀의 뒤에 있는 강지훈. 이제 상황은 단순히 자신의 비리를 덮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걸고 상대를 먼저 쓰러뜨려야 하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초조함과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박진수는 위기 속에서 더욱 교활해지는 인간이었다. 그는 즉시 방역에 나섰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오히려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판을 흔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과 이해관계로 얽힌 이사들을 움직여 긴급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 명분은 오리온 프로젝트 관련 서버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감사라는 합법적인 칼을 휘둘러 전략기획팀, 특히 한유진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
전략기획 2팀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한유진의 컴퓨터와 모든 업무 기록을 압수했다. 팀원들은 겁에 질린 채 숨을 죽였고 몇몇은 이제 정말 한유진이 끝장났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녀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순순히 자신의 컴퓨터를 내주었다. 박진수는 그녀의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 즉 그녀가 빼돌린 비밀 장부의 흔적이라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유진은 이미 모든 데이터를 외부 보안 서버로 옮겨놓은 뒤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해놓은 상태였다. 데이터를 통한 압박이 실패하자 박진수는 더 비열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가담했던 가장 약한 고리 재무팀의 김대리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다. 김대리는 박진수의 지시에 따라 유령 회사로 나가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행해준 인물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던 김대리는 지하 주차장에서 박진수와 마주쳤다. 박진수는 그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대리, 요즘 초등학교 들어간 딸이 아주 예쁘다며 아이들은 길을 건널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안 그런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럼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그 말은 친절한 조언의 형태를 띤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다. 김대리는 공포에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압박은 비단 유진의 주변 인물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었다. 강지훈 역시 이사회를 통해 거센 압박을 받고 있었다. 박진수파 이사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약혼 발표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CEO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오리온 프로젝트 제조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팀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의 압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제가 직접 지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약혼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CEO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한편 유진을 향한 인신공격도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 CEO를 유혹해서 신분 상승을 노리는 꽃뱀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회사를 나서자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 이사의 아내가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아섰다. 그녀는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유진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이 더러운 계집애, 네가 감히 누굴 홀려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해. 유진이 미쳐 대응하기도 전 그곳에 나타난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유진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이사의 아내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모님, 지금 제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공공장소에서의 폭행과 명예훼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변호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의 서슬퍼런 기세에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다. 지훈은 굳어있는 유진을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적인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들어서. 그 순간 두 사람의 계약관계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인간적인 감정의 파편이 스며들었다. 유진은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 이민지를 조용히 불러냈다. 그녀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지 씨 혹시 사무실에서 박진수 팀장 라인 사람들이 누구랑 비밀리에 만나는지
누가 유독 불안해하는지 좀 지켜봐 줄 수 있어요. 순수한 정의감에 불타던 민재는 기꺼이 유진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며칠 뒤 유진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박진수에게 협박당해 공포에 떨고 있는 재무팀 김대리에게 익명으로 연락해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대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확보한 비밀 장부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박진수가 모든 책임을 김대리에게 떠넘기기 위해 조작해놓은 허위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선택하세요, 대리님. 이대로 박진수 팀장의 희생양이 되어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고 보호를 받을 것인지, 제가 그리고 강지훈 대표님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진의 눈은 흔들림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김 대리는 조작된 보고서와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을 건 결정의 순간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진성그룹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지훈은 회의의 주재자로서 상석에 앉았고 그의 바로 옆자리에는 이전과 달리 한유진이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가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닌 이 싸움의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공표하는 것과 같았다. 맞은편에는 박진수와 그를 따르는 이사들이 애써 여유로운 척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발언 기회를 먼저 얻은 것은 박진수였다. 그는 자신들이 주도한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적반하장격으로 한유진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내부 감사 결과 한유진 씨가 회사의 기밀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덮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조작된 이메일과 유진이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민 가짜 입금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판을 뒤엎기 위한 그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의심과 혼란으로 술렁이기 시작할 때 마침내 유진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박진수의 터무니없는 비난에 일일이 반박하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녀는 비난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순수한 사실과 데이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오리온 프로젝트의 진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다. 유진은 전문가의 언어로 하지만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가 조작된 지점과 그 방식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의 뒷문, 백도어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설명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오차도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한 경지에 오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이었다. 박진수파 이사들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유진은 그녀가 밤을 새워 복구해낸 비밀 장부를 화면에 띄웠다. 진성그룹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떤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의 해외 계좌로 들어갔는지 그 모든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었다. 돈의 종착지로 지목된 계좌의 주인들, 즉 이사회에 앉아있는 몇몇 이사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목된 이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박진수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전부 저 여자가 CEO를 등에 업고 조작한 증거입니다. 증인이라도 있습니까? 저 여자의 말만 듣고 우리를 범죄자로 몰 셈입니까? 그의 외침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강지훈의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잔뜩 겁에 질렸지만 결심을 굳힌 듯한 얼굴의 재무팀 김 대리가 서 있었다. 김 대리는 떨리는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진수의 지시로 어떻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모두 증언했다. 데이터라는 무기질의 증거에 살아있는 증인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모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박진수의 마지막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박진수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강지훈과 한유진을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그래, 좋다. 내가 졌어. 하지만 너희도 마찬가지야. 당신들 관계, 그거 전부 거짓이잖아. 이 모든 게 CEO 자리를 지키기 위한 추악한 쇼일 뿐이라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지훈과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관계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기에 그 진위 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강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옅은 미소마저 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낡은 은색 액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액자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소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사진을 스크린에 크게 띄웠다. 왼쪽에 있는 분이 저의 조부이신 구 강태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한유진 씨의 조부이신 규 한상덕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은 평생을 함께한 동지셨고 저희 두 사람은 그분들의 유언에 따라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수년 전 양가의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작성하고 서명한 법적 효력을 지닌 약혼 증서였다. 박진수가 거짓쇼라고 매도했던 그들의 관계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 깊고 오랜 서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오직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을 선언했다. 감사팀은 이 모든 증거를 즉시 검찰에 이관하도록 하시오. 이 자리에 있는 관련자 전원은 금일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법무팀은 즉시 출국 금지를 신청하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넋이 나간 박진수와 다른 이사들을 양쪽에서 부축해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 마침내 진실이 모든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그 솥을 퍼런 칼날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길고 치열했던 폭풍이 지나간 뒤 진성그룹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진수 일당의 거대한 비자금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강지훈 대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는 모든 수사 과정에 투명하게 협조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사의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의 빠르고 진정성 있는 대응에 시장의 신뢰는 추락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진성그룹은 뼈아픈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내의 분위기 역시 180도 달라졌다. 더 이상 한유진을 향한 시기나 질투 혹은 불편한 시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직원들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과 불의에 맞선 용기에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했다. 전략기획 2팀의 팀원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CEO의 약혼자가 아닌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대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실력만으로 온전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주동자였던 박진수와 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임원들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속에서 진실을 증언했던 임대래는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강지훈의 배려로 한적한 지방지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강지훈이 약속했던 보호는 빈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는 유진에게 새로 발행된 임명장 하나를 건넸다. 그곳에는 미래전략리스크관리 센터장 한유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CEO 직속으로 신설된 이 부서는 이름 그대로 진성그룹의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위험과 기회를 읽어내는 그녀의 능력을 위한 최적의 자리였다. 이건 내 약혼자로서가 아니라 진성그룹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서 당신에게 주는 자리입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유진은 임명장을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등한 파트너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공적인 관계에서의 완벽한 신뢰를 확인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유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머물렀던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정갈하게 관리된 정원과 은은한 불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곳에서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보였다. 그는 낡은 앨범을 펼쳐 두 사람의 할아버지가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당신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상덕 선생님의 손녀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당신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능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진실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박진수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을 때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장에서의 발표는 물론 전략적인 판단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진심으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오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느덧 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늘 차갑고 이성적으로만 보였던 남자의 따뜻한 진심은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부드럽게 울렸다. 이야기를 마친 강지훈은 품 안에서 낡은 약혼 증서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유진의 앞에서 천천히 반으로 찢었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찢어진 종이를 옆으로 치우고 대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유진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계약이 아닌 내 진심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유진 씨,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에 자신만만하던 남자의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다. 유진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였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대답이 충분했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주었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 뒤 진성그룹 빌딩 옥상 정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해가 저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의 손에는 그날의 반지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미래 전략팀 덕분에 진성그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 힘차게 비상하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유진이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우리의 시작이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오랫동안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거짓과 탐욕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과 사랑의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